전청조 씨는 지금 누범기간이에요. 누범기간은 형량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20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거기에 형법에서 말하는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되게 돼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석종욱.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른바 전청조 씨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기 사건에 관해서 어떠한 사기 수법이 행해졌고 어떤 형량이 예측이 되는지 등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속보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어제 저녁 일자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혐의로 체포가 된 것이죠? 네,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문제됐던 게 남현희 씨 집에 스토킹 혐의로 전청조 씨가 접근했다가 그날로 현행범으로 연행됐다가 석방이 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곳곳에서 여러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소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체포영장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이고요. 뉴스를 보면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주된 혐의가 사기 혐의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 수법이 뭐였냐를 좀 보면 결국에는 이제 결혼, 혼인을 하자, 나랑 같이 살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남현희 씨를 속이고 그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또 사업상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기를 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피해자분들이 나도 피해를 당했다,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해주면 내가 원금 보장 이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전청조 씨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는데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아직까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향후에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는 시그니엘 거주자들도 피해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분들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도 증거인멸이라든지 해외 도주 우려를 이유 삼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께서도 판사 시절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이런 경우라면 보통 구속영장 발부하셨나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사기에 국한해서 보자면 구속영장은 청구될 걸로 보이고요. 전청조 씨의 전과 내용이나 범행 수법, 또 피해 금액 등의 규모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전 씨가 2020년경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그 당시에는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나랑 결혼하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사귀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투자를 해주고 또 같이 살 집을 구하는데 돈을 좀 대줘라 하는 식으로 2020년도에도 사기를 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전과로 인해서 현재 또 누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누범 기간 중에 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난다고 하면 이제 누범에 가중이 되겠죠. 맞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의 범죄 사실을 보면 제가 판사했을 때 다뤘던 사건들하고 범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눈길을 끌고 특이했던 것은 과거 범죄 전력에서는 여성으로서 사기를 쳤던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남현희 씨를 상대로 남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지금 사기를 친 걸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전 씨가 남자인 것은 아닌 거죠. 남현희 씨 말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고 허가까지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언론 보도나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성이라는 취지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씨가 2020년도에도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뭐 본인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쳤던 것이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유명인을 상대로 하면서 재력뿐만 아니라 성별까지도 속이고 또 과거에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 아주 전체적인 스토리까지 더 탄탄하게 만들면서 기망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남현희 씨도 전청조 씨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이죠. 남현희 씨가 완전히 전청조 씨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이 예전에는 제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겪었던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기 수법은 좀 더 발달되고 고도화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전 씨가 이 남현희 씨에게 했던 거짓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뭐 본인이 51조 잔고가 있는 금융 어플을 보여준다거나 협박했던 파라다이스 그룹의 자기가 후계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남현희 씨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파라다이스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본인이 받았던 문자를 공개한 게 있어요. 청조가 그 바닥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삶은 힘들 텐데 감당할 자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청조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너 잘할 자신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문자. 그리고 전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성별을 속이는 과정에서 심지어 본인이 파라다이스 후계자 중에 한 명의 남성의 신체 일부를 이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씨가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속였던 내용들이 많이 치밀해지고 고도화되고 또 많이 대담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청조 씨가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다시피 그때도 파라다이스 3세 얘기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같이 살자 하면서 대신 얼마만 좀 빌려줘봐. 아니면 뭐 승마복을 사야 되는데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합계 한 3억 정도를 편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재판을 받았는데 한 사건은 2년을 받고 1심에서 한 사건은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징역 2년 3개월로 감형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징역 2년 3개월 그대로 확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전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근래 이슈가 됐던 남현희 씨 집에 접근한 내용으로 인해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일부 피해자가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서 네. 사기 미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 명목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혐의들에 더해서 추가로 또 계속해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씨가 중국에 어떤 사업이 있으니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 1억이 좀 넘는 금액을 갈취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남현희 씨 관련해서는 남현희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또 폭행해서 또 아동학대 혐의로도 지금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오늘 오전 아침에 또 속보로 나온 내용인데 어떤 30대 남성이 전 씨로부터 혼인 빙자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금품을 갈취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30대 남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 씨가 남현희 씨와 교제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자신과에게도 혼인을 빙자하면서 이런 사기를 쳤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아마 판사나 검사 시절에 이렇게 자신의 성별을 속이면서 사기를 치는 피해자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케이스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이 부분이 일반 대중이나 저희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성별까지 속이는 사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참 들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이 남현희 씨 입장에서도 이 성별에 관한 부분을 계속 신뢰하고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가장 의문스러웠던 게 사귀는 사이였을 때 신체적인 특성을 감출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랬더니 나중에 내 성전환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가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사기 수법이 고도화됐다는 게 단순히 내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고 나 성전환을 했어. 이렇게 되면 내가 마치 속인 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더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또 이런 거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갈 것인가요? 이 전 씨가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 대부분은 사기죄거든요. 단순히 사기 범행만 놓고 본다면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피해 금액 규모가 한 10억 상당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피해 회복은 안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조심스럽게 형량을 예상해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청조 씨는 지금 누본 기간이에요. 누본 기간은 형량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가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2배까지 가중을 하기 때문에 20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거기에 형법에서 말하는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되게 되면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런 피해 액수나 그런 정도의 규모에 비춰보면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를 예상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결말 제가 최승희 변호사님께 많이 여쭤보거든요. 형량을 예상하는 것들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IM 신뢰해요.
또 시청자분들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남현희 씨가 일정 순간부터는 모든 일들이 사기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남현희 씨가 어떤 중간 시점부터 이 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그것에 공조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현희 씨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로 전청조 씨가 하는 범행을 알고 가담을 해서 사기죄 정범이 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냐, 가담한 걸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처벌이 될 거고요. 사기죄 정범이 된다 그러면 남현희 씨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과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 아니면 명품백, 또 고급 주택에 같이 살았던 그런 경제적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남현희 씨도 어느 순간에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알고 그 범행에 가담한 걸로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범죄 수익으로서 반환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알고 가담했다는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적인 쟁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사칭당한 피해자가 있어요. 멀쩡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재벌 그룹인데 오너 일가가 이 사칭 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벌을 사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있고요. 어찌됐든 재벌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 놓고 있다는 게 더 안 좋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손실되는 그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기업 측에서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명예훼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업에 숨겨진 혼외자인 것처럼 자기가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전청조 씨 사건에 대해서 최세명 변호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이 사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눈 내용들은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기초로 법률가로서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죠. 또 추가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배상명령 신청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흥미롭다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사기 사건들을 어떻게 피해가고 피해를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경각심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었거나 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